구독,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펜앤마이크 경남지사의 박명호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부산 동래구에 지역을 두고 계시고 부산시 이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시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역임하고 계신 송의원 부산시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요즘요? 잘 지내고 싶은데 잘 지낼 수가 없네요. 왜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저희 지방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예. 그리고 요즘에 또 지역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가 그렇죠. 많아서 네. 이제 쫓아 다니다 보면 정신이 없는데 그 상황에서 현재 중앙 정치가 지금 돌아가는 판이 네. 너무 참 저희가 지금까지 지켜오던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그런 행태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예. 지역 걱정보다 지금 나라 걱정을 좀 하게 생겼습니다. 네, 뭐 어떤 일이 때문에. 최근에 있었을까요? 행정 권력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집권당 네. 민주당이죠. 지금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네. 본인들의 이제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한 네. 그런 너무 자기들의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네.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보면 네. 최근 김민석 총리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국무회의 자리에서 네. 내란 TF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내란을 뭐 세력이 그렇죠. 확정 지어진 것 같은 그렇죠. 느낌도 내란에 들고. 대한 판단도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법부에서 예. 지금 아예 이제 저는 내란이라는 자체를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사법 리스크를 무마시키기 위한 그런 프레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예 이제 행정부에서 사법부의 역할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공무원들 네네. 지금 핸드폰을 다 자기네들이 수거해서 들여다보겠다 맞습니다. 이런 예. 얘기까지 하니까 앞으로는 이제 시민들까지 자기네들이 사찰하겠다 그렇죠. 이런 캐까지 지금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저희 겁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요 요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최근 의원님께서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네. 문 발언을 통해 가지고 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국민 주거 주권이 좀 외국인한테 역전이 됐다. 약간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뭐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거는 뭐 워낙 장기화됐으니까 그렇죠. 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는 게 네. 거의 네. 규제 위주로 가고 그렇죠. 있어요. 그것도 예. 특히 이제 금융 규제. 네. 그러다 보니까 내국인들은 대출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집을 사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맞습니다. 예. 그 반대로 이제 외국인들은 신고만 하면은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8월 달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거의 10만 호가 지금 최초로 넘어갔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8월 달에 정부에서도 외국인들의 사전에 이제 허가제로 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네. 그것도 이제 경기도 그리고 서울 일부 지역 예,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지금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저희 미분양 현황을 보면 아주 이제 인기 있는 곳은 거의 분양이 다 되고 인기 그렇죠. 없는 곳은 거의 한 미분양이 100% 될 정도로 네. 분양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속출하는데 네. 이래 돼버리면 부동산은 더 이제 가격이 폭등하게 될 거고 그렇겠죠. 예. 내국인들은 이제 외국인들한테 이제 임차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적을 했던 거고요. 네. 더욱 지금 저희가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은 외국인 부동산을 이제 매입하는 그런 주체들이 거의 지금 10만 호 중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지금 중국인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차이나 머니도 지금 저희 주식 시장에 네. 거의 한 35조 정도 지금 들어와 있고 거의 2년 반 만에 거의 한 66% 정도가 지금 증가를 했어요. 네. 이런 현상들을 보면 앞으로 국민 주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거 주권인데 네. 그 주거 주권을 저희 과연 우리 국민들이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되게 걱정이 돼서 한마디 했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그냥 외국인 부동산이 늘고 있다 수준이 아니라 이건 거의 무슨 정책 자체가 뭐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이지 않나.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저는 그러니까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다소 이제 효과는 느리지만 네.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급이 결코 이게 그러니까 작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네. 단지 이제 각 그 공급하는 이제 지역별로 이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게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나 이제 저희가 이런 관리 주체에서 좀 정확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예. 그 상황을 또 판단을 해서 그런 정책을 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 너무 암울한 얘기만 또 한 것 같아서 예, 조금 더 긍정적일 수도 있는 그런 얘기로 잠깐 넘어가 이제 제 보겠습니다. 본연의 네. 일로 좀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의원님의 이제 의정 활동을 쭉 살펴보니까 부산 경남 행정통합위원회 또 위원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부산 경남 뭐 경남권이 좀 통합이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언제쯤 그러면 요것들이 진짜 본격화될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또 가장 뭔가 걸림돌이 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산 경남 행정통합 그리고 예전에는 부울경까지 해가지고 메가시티 네. 개념도 나왔었고 맞아요. 예. 예,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 소멸 문제입니다. 아, 그렇죠. 예, 지방에서 뭔가 이제 계속 이제 인구가 유출이 되고 그 인구가 유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네.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면은 지금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자체가 아직까지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아, 네. 그런 대규모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거든요. 네. 예, 지방에서 50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은 무조건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게 맞아요. 돼 있습니다. 중투심이라죠. 예. 그 하는 과정에서 10년이든 20년이든 이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네. 예, 결국에는 이런 저 행정 권력, 지방 세수 이런 것들을 지방에 되돌려줘야 된다. 단일 이제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중앙정부의 소호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 행정 통합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서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통합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보면은 예. 지금 5극 3특이라고 해서 네. 5개의 이제 권역을 나누고 그리고 3개의 이제 특별자치도를 네네네. 만들어서 발전을 이루겠다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단지 이제 지역의 특교세를 좀 더 많이 주겠다 권력을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권력을 지역에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좀 예산을 더 내려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떨어져라. 약간 그렇죠. 그런- 저희가 원래 지금 부경행정통합이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취지에 맞게 중앙 권력을 저희한테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야지 진정한 행정통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단순히 그냥 행정 지역을 합친다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중앙 정부에 조금 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며 게다가 이제 또 지방 균형 발전 또 지방 소멸 뭐 다양한 문제 복합적인 문제들을 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앙 정부에 좀 더 저희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네. 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최근에 또 호재가 좋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사직 야구장. 아, 그렇죠. 예, 사직 야구장이 40년 노후화된 그런 우리나라 거의 유일한 예, 노후화된 거의 가장 오래된 구장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사직 야구장 재건축이 이번에 확정이 되고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고 지금 국비도 299억 최근에 이제 확보를 해서 대체구장이 완성이 되면 2028년부터 이제 공사가 진행될 겁니다. 예, 사직 야구장 그리고 야구장 이후에 이제 사직 종합운동장 복합 개발을 통해서 네. 좀 더 이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실현이 된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최근에 좋은 소식이 네. 금정산 국립공원이 아, 지금 그렇죠. 예, 네. 지정이 됐습니다. 네.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고 이제 전국에서 이제 찾아오는 동네가 네. 될 수 있는 되는 이제 그런 발판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동안 온천장 상권이 네. 많이 이제 침체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거기 상권도 아주 크게 예, 살 거고 그 과거에 온천장이 신혼여행지로 거의 각광을 네. 받는 그런 시절도 맞았어요.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 부흥기를 다시 한번 저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지 먹거리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예. 온천장 하면 또 온천이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 온천 산업도 다시 한번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잘 짜서 네. 다시 한번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어서 뭐 그런 발전의 계기가 마련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조금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그렇죠. 어쨌든 문제점들을 한두 개 정도는 안고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면 조금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도심은 네. 계획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저 도로망입니다. 지역 도로망.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도로 계획이라든지 주거단지 이런 것들 계획을 짜서 네. 들어가기 때문에 골목 이렇게 막 차가 하나 지나가기도 어려운 골목 이런 거에 거의 없는데 아, 네.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골목들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차량 정체. 제 지역구인 사직동이나 온천동은 또 교육의 도시다 보니까 아, 그렇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 확보가 되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도 임기가 시작하고 나서 많이 개선은 했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과거 주택단지, 그러니까 단층 건물, 이런 주택단지가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금 계획이 있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도 제가 많이 예, 좀 같이 협의해 나가고 예,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산 동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나아가서 이제 부산시 차원에서 조금 더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의 대표적인 주택단지들이 많이 있는 네. 예, 그런 도시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예,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개발할 수 있는 부지만 생기면 아파트를 많이 짓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그런 부지들도 저희가 좀 정책적으로 확보를 해서 이제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주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주민들이 이제 도시 내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생활 복합 시설이라든지 예,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놓는 게 많이 갖다 놓는 게 저희 지금 동래구의 지금 1순위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무엇보다 저 청년 인구들이 유출 예, 이거는 이제 단지 부산뿐만이 아닙니다. 네, 모든 지방이 지방에. 지금 안고 있는 그런 걱정인데 그 청년 인구 유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 네. 일자리를 가지고 오기 위한 지금 현안 정책 사업들이 지금 국회나 이래 중앙정부에서 많이 묶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네. 그리고 지난 정부까지 저희가 부산에서 아주 그 강하게 추진해 오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아, 그렇죠. 예, 이런 네. 부분들도 지금 정체가 돼 있고 이 정부 들어와서 거의 좌초 위기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이어 나가서 그동안 부산이 해양금융이나 그런 물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살아야 되는 부분들에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할 수 있도록 저희 저 시장님과 발맞춰가지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면 카메라 한번 보시고요. 이제 동래구 주민들을 비롯해서 이제 부산 시민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해 국민 여러분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그리고 저 정치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께 심려만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많이 힘들고 그리고 많이 힘든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무엇보다 저희 정치인들을 말고 이제 정치 비관여층 여러분들처럼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영위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가 안정적으로 저희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저희가 걱정을 끼친 부분들은 저희가 다 이제 떠맡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민생에 먹고 사는 문제에 좀 더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전념을 해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뒷받침하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저 민생 그리고 저 부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송우현 부산시 의원님 이렇게 만나 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펜앤마이크는 다음번엔 더 유익하고 즐거운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